특강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원선 묘지명까지 식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문 조상기, 용문 20품에서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서 시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용문 20품에 들어가기 전에 용문 조상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용문 조상기는 북이, 수, 당, 5대, 5대는 밑에 주가 달렸습니다. 송, 이렇게 각 시대에 걸친 대략 한 3680여 품이나 되는 수많은 조상기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초기에 속하는 495년 용문석굴 고양동에 만들어진 첫 번째 작품 우걸조상기에서 519년에 만들어진 자향조상기까지 이 중에서 뛰어난 20개의 서법 수작을 뽑은 용문 20품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이 많고, 더군다나 당나라를 거쳐서 송대에 이르도록 내려가면서 점점 작품은 매우 난잡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말한 5대가 뭔지 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5대라는 것은 우리가 5대 이렇게 쓰죠. 5대 10국이 있어요. 5대 10국. 요거를 줄여 부르는 말로 907년에 당나라가 망했죠. 그런 뒤에 송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이 과도기에 나타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개 왕조와 서촉, 강남, 영남, 하동 등지를 나누어 차지한 10여 개 정권이 이렇게 난립을 했는데요. 이런 걸 5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960년에 송나라, 태조는 조강윤이죠. 송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모두 멸망을 하고 소멸됐죠. 이런 것을 5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용문 20품은 무엇을 가지고 용문 20품이라고 하는지 대체적으로 20개인데요. 다 읽어드리기는 없고 이 자료 박스에 자료를 넣어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이 평자에 따라서 용문 20품의 종류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문 20품은 광유해주 쌍집에서 말하는 그런 용문 조상기 20품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우걸 조상기가 첫 시작이라고 그랬죠. 우걸 조상기입니다. 이 한자는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걸 조상기를 시초로 손추생도 있고요. 시평공, 북해 왕원상 조상기, 북해 왕태비 조상기, 또 장나광 부인 의지 조상기, 일불 조상기 등등등등 해서요. 20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열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평자의 시각에 따라서 이 이식품이 다른 조상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우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추생, 그 다음에 시평공, 손추생, 시평공,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위령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 글을 써도 그 서자의 이름을, 기록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장맹용비를 누가 썼는지는 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손추생 조상기나 이 시평공 조상기에는 당시 글을 지은 찬자와 글씨를 쓴 서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당시 풍조로 봐서는 매우 드문 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용문이식품의 이 작품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중국 낙양의 거대한 바위산인 용문산 자락 양편에 1350여 군데 동굴을 파고 그 내벽에 대소 불상 14만 기를 이게 조각을 하면서 명문한 것인데요. 초기에 만들어진 용문 이식품이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 수많은 조상기 중에서 가장 수작으로 가치가 있는 이식품을 골라서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문 이식품의 작품들은 어느 한 작가가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서사를 했다는 점도 공부를 하는 서예인에게는 각양의 해설을 익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식품으로서 대표되는 용문 조상기의 특징은 동시대의 사경, 그리고 비, 마의 각, 그 다음에 묘지명 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종류를 눈여겨보고 용문 조상기를 대하면은 그 특징들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용문 조상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용문 이식품, 용문 조상기의 특징을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용문 조상기의 그 특징을 본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전력적이라고. 전력적이다. 이 전력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용문 조상기를 살펴보면은 1.1액이 모두 전력적으로 정성을 투입한 것이 근저가 되어 이룩한 작품들이다라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력적인 요소가 현저하게 엿보이는 북의의 해설이 중에서 초기 이식품 용문 조상기는 특히 전력 투구하여 문자에 조금이라도 들뜬 곳이 없이 획마다 글자마다 모두 성실하고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수작이라고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까지 이 많은 시대를 그 후대를 거치면서 초기의 용문 조상기가 지닌 전력적이고 강격적이며 심취적인 면모는 모두 사라지고 뒤로 가면서 그저 평범 난잡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음이 여실히 보인다, 이렇게 또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한 초기 이식품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점액은 혼신의 힘으로 중시했다. 이 점액이 혼신의 힘으로 중시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용문조상기 그 20품을 살펴보면은요, 한 점 한 획을 중시해서 서사할 때마다 작가의 혼과 기운을 불어넣어 쓴 것으로 보인다. 점은 그 무거움이 거암괴석과 같고 획은 굵고 강함이 노송의 밑둥과 같이 휘렉이 굳세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쓸 때 화선지다 쓴 게 아니고 그 용문 석굴에 있는 바위 그 벽에다가 직접 붓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거를 석공이 판 거죠. 얼마나 힘들어 썼을까요? 자, 세 번째는 결구법입니다. 이 글자를 구성하는 법은 안정의 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결구법은 안정의 중시에 두고 있다. 즉, 용문조상기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저력, 바닥 저자요. 저력을 넓게 잡아서 안정된 글자에 기반을 지니고 있어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시필을 할 때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잘 아시죠? 방필이다. 방필로 쓰여졌다. 전에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도 용문이식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쓰려면은 각을 내는 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제 써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고 우람합니다. 그리고 각을 많이 냈죠. 물론 뭐 석공이 각을 내서 새길 수 있지만은 대충 썼으면 이렇게 일부러 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목을 가지고 돌에다 직접 쓰지 않았을까. 자, 용문조상기의 글씨는 완전 방필로서 매우 침착하며 새길 때 각자가 다소 과장했다 하더라도 거의 원본을 지켜 새긴 것으로 보이며 일부러 과장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보필. 보필이 보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보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자입니다. 보필. 하다 보니까 바위다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보충할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가필을 해놨다. 용문조상기는 당시 서자가 돌에 직접 문자를 쓰고 각자가 이를 새긴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 보필 등을 행한 후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5개 정도가 제가 출연한 용문 20품의 어떤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큰 3번입니다. 용문조상기와 장맹용기 서풍의 간략 비교입니다. 이거 뭐 심층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간략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문 20품 이것과 장맹용비, 그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장맹용비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맹용비는 이지가 작용하여, 그래서 이지라는 것은 이 칠이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지가 작용하여 변화, 강조, 통합이 훌륭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용문조상기는 그러한 이지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이게 뭐 돌에다가 바로 직접 암벽에다가 써야 되니 이지고 뭐고 없죠. 우직한 충실 속에 늠름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따라서 장맹용비에서는 정을 느끼게 된다. 이 장맹용비에서는 이 정밀할 정자, 정화로울, 정화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정을 느끼게 되고 정밀함 또는 정화, 용문조상기에서는 이 조는 거칠다는 얘기죠. 조를 느끼게 된다. 이거 거칠다. 이거는 정화. 이런 거를 서로 대비가 된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심도 있게 공부한다면 튼튼한 해서 수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인설을 해볼 조상기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걸조상기입니다. 이 우걸조상기는 북이 태화 19년이니까 495년이죠. 495년에 조상한 용문조상기 중에 제일 이른 초기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결체가 의측되고, 의측이라는 말은 기울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 의자는 이런 의자죠. 기울 의자. 의자입니다. 이거 의측. 측은 이곳 같죠? 가장자리 측자, 의측. 앞에서도 한번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결체가 좀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백이 방준, 이 모방자에다가 산 높을 준자를 썼는데요. 방준이란 말은 모나고 좀 험준하다 그런 뜻이겠죠. 방준하나 시평공 조상기에는 못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시평공 조상기를 써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평공 조상기. 대표적인 거죠. 저도 옛날에 이거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글씨가 있을까라는 참 생각을 하면서 초기에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시평공 조상기는 북이 태화 22년이니까 498년에 새겨진 글씨다 이랬어요. 용문 20품 중에 그 체격이 가장 운강한 작품으로 필액이 모나고 두터우며 형체는 의측, 아까 말씀대로 의측 엄숙하고 결구는 긴밀하며 운건하다. 북이 방필해서의 최상급으로서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소박하면서도 중한 기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손추생 조상기가 또 있어요. 이 손추생 조상기도 써볼 만한 거죠. 이것도 북의 시대 새겨진 글씨로 시평공 조상기와 같이 모두 방필이며 용문 20품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용문 20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먼저 특강을 통해서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자료는 중국 서예 전집 미술문화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북이 용문조상기 울림당에서 나온 게 있고요. 이연사 법적 일본 거죠. 이런 것들에서 참고 자료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특강 이걸로 마칩니다.